아니 이런. 홀리 쉣! 안돼. 왜 우리 테라는 저런 좋은 무기들이 없는 걸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전엔 우리 인간도 화생방 무기를 많이 썼다는데 왜 지금 테란에는 플레이그 같은 강력한 화생방 기술이 없는 걸까요? 화생방 무기의 역사와 현재, 사이언스 배슬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무기. 화생방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화생방은 단순히 가스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는 행동이 아니라 화학, 생물, 방사능 이 세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화생방 중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었던 무기는 바로 화학 무기였습니다. 화학 무기는 무려 고대부터 사용된 유서 깊은 무기였으니까요. 고대 이란에서는 역청과 유황, 소금 등을 태워 만든 독가스로 로마군을 질식사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화학 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되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대규모 화학전이 벌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으로 꼽히고 있죠. 사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인 1899년부터 이미 살상 목적의 화학병기는 국제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전쟁의 승리를 염원했던 국가들은 이 조항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죠. 국제법에서 포탄을 이용한 독가스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독일은 포탄 대신 실린더를 이용해 독가스를 바람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살포된 독가스가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효과를 입증한 이후 협상국이건 동맹국이건 할 것 없이 독가스들을 마구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포탄 중 자그마치 3분의 1이 가스탄 또는 관련 탄종일 정도였죠. 당시 방독면이 부족했던 부대는 수건에 오줌을 싸서 임시 방독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대표적인 독가스로는 겨자가스와 포스겐 가스 등이 있습니다. 겨자와 비슷한 냄새를 풍겨 겨자가스라고 이름 붙은 이 가스는 당연히 겨자와 같은 성분은 아니었고 피부에 수포를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었죠. 겨자가스에 당한 병사들은 겨자 색깔로 골마 터진 물집 투성이가 되었고 시력을 잃거나 호흡 곤란이 되기도 했죠. 총을 맞아도 침착했던 병사들이 겨자가스에 당하면 비명을 참지 못할 정도였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겨자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10만 명을 죽이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가스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포스겐 가스는 플라스틱이나 비료 등 원료의 근간이 되는 포스겐이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스겐에 강력한 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각국의 군 수뇌부들이 포스겐을 앞다투어 병기화했던 것이죠. 포스겐을 흡입하면 질식을 동반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며 대개 12시간 이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후에 나치 독일의 수장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 또한 제1차 대전 참전 당시 포스겐 가스에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941생으로 살아났지만 독가스에 엄청난 공포감을 갖게 되었고 그 때문인지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장에서 독가스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건 단순히 자신의 경험 때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시 독일의 적국이었던 영국도 독가스를 충분히 보유 중이었고 독일이 독가스를 사용한다면 영국도 보복으로 사용할 게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굳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비인도적이기까지 한 독가스를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히틀러가 당시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국제사회에서 독가스가 사장되어가는 이유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독가스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흔한 무기이기 때문에 크게 전략적인 이점을 가지지도 않고 그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기만 하기 때문이죠.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는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나 파리에서 제정된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 1997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독가스는 1차 세계대전에서 미친 듯이 쓰인 이후 꾸준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생물학 무기. 생물학 무기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독소를 사용하는 무기를 말합니다. 생물학 무기는 화학무기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며 기원전부터 꾸준히 쓰여온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적에게 던지는 양태가 있었는데 이 시체들은 전염병을 창궐시켜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적의 우물에 동물이나 인간의 시체를 넣어 물을 오염시키거나 자신들의 칼을 대변에 담가 사용해 적을 세균에 감염시키기도 했죠.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20세기 초까지 생물학 무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전쟁과 전투에 쓰이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생물학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현대의 유전공학으로 개발된 새로운 생물학 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죠. 그것은 국제협약에서 생물학 무기를 금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익이 된다면 어떻게든 국제법을 피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진행시켜. 그렇다면 생물학 무기는 왜 활발히 개발되지 않고 널리 쓰이지도 않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 무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의 어려움입니다. 어느 정도의 설비와 과학기술력만 갖추면 쉽게 생산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 달리 생물학 무기는 개발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생물학 무기가 성공을 거두려면 살상력과 전염성이 높고 컨트롤이 쉬운 병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물학 무기를 잘못 살포하면 공멸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매우 강력한 병균을 개발했고 이것을 적국에 살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병균은 물론 적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병균이라면 필시 전염성이 높을 것이고 그 강력한 전염력이 도리어 자국을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대처가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국에 병균을 살포했더라도 적국이 감염병 관리와 환자 격리를 철저히 한다면 생각보다 피해 없이 해당 생화학 무기를 막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 때문에 생물학 무기는 화학 무기보다도 더 드물게 사용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방사능 무기. 화생방에서는 핵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켜 해당 지역을 파괴하는 무기이고 방사능 무기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무기이죠. 대표적으로 더티밤이 있습니다. 더티밤은 이름 그대로 가장 더럽고 위험한 폭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더티밤은 어떤 지역을 한순간에 체르노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생명을 피폭시킬 뿐만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년간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더티밤은 1952년에 제안된 코발트 폭탄입니다. 수소폭탄에 코발트라는 물질을 둘러 폭발시킨다는 이 발상은 이론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실제 영국에서 코발트 폭탄을 실험해본 결과 그 이론을 구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코발트 폭탄의 위력이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티밤이 현재까지 어떤 국가에서도 군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티밤은 적군과 적의 인구를 즉각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며 서서히 피폭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한번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은 수년 동안 점령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므로 적의 땅을 점령해야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점은 테러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테러 세력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점령을 원하지 않고 다만 공격과 파괴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티밤은 많은 수의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테러 단체에서 탐낼 만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테러 위협에 대비해 방사성 물질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법적인 판매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더티밤은 매우 손쉽게 제작할 수 있기에 테러 단체가 방사성 물질을 손에 넣는다면 더티밤을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방사성 물질은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무기의 트렌드는 얼마나 정밀하게 타겟을 타격하느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를 멸망시킬 양의 핵탄두들을 보유했지만 절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누구도 공멸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간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원하는 타깃을 제거하는 인도주의적인 무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AI 무기들, 심지어 타깃 한 명을 무조건 죽이는 1인 핵무기가 개발되기도 했죠. 우리 테란에게도 이른바 1인 더티밤으로 볼 수 있는 이레디에이트라는 무기가 있죠. 이레디에이트는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원하는 타깃을 하나 정밀하게 제거하며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굉장히 인도적이며 이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테란이 플레이그나 인스네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테란이 그렇게 저질스럽고 잔인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